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14개 주 가운데 과반주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경선 초반에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바이든 전 부통령, 이 미 대선 레이스의 중대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슈퍼 화요일에 이렇게 화려하게 부활하면서 이제 선거 구도는 샌더스 대 반 샌더스로 재편이 된 모습입니다. 오늘 나우 인터뷰에서는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도 저희가 경선 관련해서 대표님과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아이오와 코커스 현장 다녀오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혹시 이번에도 선거 현장에 다녀오셨습니까? 예, 제가 그때 아이오와 그다음에 뉴햄프셔, 그다음에 네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리고서 슈퍼 투스데이 날에는 버지니아 그렇게 다녔습니다. 원래 슈퍼 투스데이 전까지 프라이머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각 네. 후보들 캠프가 다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 정치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총집결하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 가서 보면은 그리고 아시겠지만 요즘 현장에 없으면 알 수 없다. 미국 정치판이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 투스데이 이제 끝나고서 1회전 끝난 거죠. 1회전. 네. 근데 저도 이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 요즘 미국도 사실 코로나19 관련해서 좀 많이 확산되고 그래서 긴장을 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선거 때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예전과 비교했을 때 혹시 선거 현장이 올해 좀 달라진 분위기가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선거 현장 분위기가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아직 없군요. 보이진 않고요. 예. 다만 지난 주말 29일 날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가 끝나고 나서 29일 날 끝나고 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문제가 이제 미국에 심각한 일이다라는 걸로 뉴스에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죠. 조금 전에 네. LA가 아시아권하고서 이 교통량이 많은 데인데 네네. LA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비상 사태 지역으로 지정한 뉴스가 막 뜨네요. 점점 미국서도 아주 시리어스한 문제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이번 슈퍼 화요일 결과를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첫째, 사우스캐롤라이나가 2월 29일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슈퍼 투스데이 어제, 여기 시간으로 어제가 이제 3월 3일인데 29일 프라이머리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민주당의 중도파와 보수 우파 그게 민주당의 주류입니다. 네. 그 자리에 있는 후보들이 난립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우스캐롤라이나 예비선거에서 중도파 민주당 주류 중도파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만들어지는 계기를 만들었죠. 네. 조 바이든이 흑인들의 몰표를 받음으로 해가지고서 거의 더블 스코어로 버니 샌더스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부티지지나 클로부셔나 그 외에 오늘은 슈퍼 투스데이 끝나고 나서 블룸버그가 몇 시간 전에 그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바이든을 그렇죠. 지지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우스캐롤라이나를 통해 가지고서 민주당 주류 자리인 중도 보수 지점에 있는 후보가 단일화되면서 앞으로다가는 그 버니 샌더스라는 진보 쪽과 조 바이든 중도 이렇게 양강 구도가 만들어졌다. 이게 이제 슈퍼 투스데이의 결과였고요. 네. 아직 캘리포니아 하나만 한 집계가 아직 한 65% 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네. 14개 주에서 했습니다. 네네. 4개 주에서 버니 샌더스가 이기고 10개 주에서 조 바이든이 이겼어요. 예.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4개 주, 콜로라도, 유타, 그리고서 버몬트, 캘리포니아 요거가 버니 샌더스가 이긴 지역이고요. 네. 나머지 10개 주를 조 바이든이 석권했습니다. 압승을 한 거죠. 네.
그 사실 뭐 이렇게 조 바이든이 10개 주까지 차지하면서 압승을 할 거라고는 이제 뭐 예상을 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사실 언론에서 좀 많이 나왔고 왜냐하면 초반에는 사실 좀 지지부진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지난달 22일 이제 네바다 경선 때부터 약간 좀 입지를 회복하는 모습을 서서히 보여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네바다 경선에서 네바다와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사실 아이오와와 뉴햄프셔는 거의 90 내지 95% 이상 백인들 유권자들이 네. 하는 경선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티지지나 그 에이미가 선전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민주당 경선에서 후보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이너리티, 칼라 피플들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네. 네바다는 히스패닉계고 사우스캐롤라이나는 흑인입니다. 네. 흑인은 표가 몰표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초반 투표율이 몰표요. 높고. 아. 네, 그래서 사실은 네바다와 사우스캐롤라이나를 봐야만 민주당 경선의 향배를 알게 되는데 예. 네바다에서 조 바이든이 히스패닉 중에서 좀 그 계급이 높은 쪽에 지지를 받으면서 2등을 했죠. 살아난 그렇습니다. 겁니다. 네. 예, 버니 샌더스가 1등을 하고 그다음에 사우스캐롤라이나 가면서 조 바이든이 아주 압승을 했죠. 네. 흑인 표심은 이 경제적 문제의 진보성보다는 소수계지만은 네. 인종 문제에 꽂혀 있습니다. 인종 문제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주류, 조 바이든이나 힐러리 클린턴이나 클린턴 대통령 이렇게 민주당 주류가 획득해 온 이 인종 문제, 흑인의 참정권 보호 이런 거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흑인들이 거의 한 70% 이상 조 바이든을 지지하면서 그러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프라이머리 결과가 3일 후에 있는 민주당 슈퍼투스데이에 영향을 준 거죠. 거기다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도저히 회생하기 어렵지 않냐라고 고심하던 부티지지와 클로부셔의 포기 선언과 바이든 지지를 받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슈퍼투스데이에서 조 바이든이 전국적으로 압승을 거두고 이제 양강 구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부티지지 전 시장 그리고 에이미 클로부셔 상원 의원이 이제 바이든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겠다라고 나서기 시작하면서 이제 중도층이 바이든에게 결집하게 되면서 슈퍼 튜스데이에서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럼 이 바이든이 승리를 가져간 그 10개 주들의 정치적 성향을 포함한 어떤 특징이 있다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슈퍼 튜스데이 이전에 여론조사나 지지율로 나오고 볼 때에는 한 절반 이상의 지지율은 버니 샌더스가 훨씬 높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슈퍼 투스데이의 그 선거 결과 분석을 보면은 출구조사에서 나온 결론이 4년 전에 트럼프 현상하고 비슷한 게 나타났다. 뭐냐면은 민주당 성향에 있던 무당적자들이 신규 유권자로 대거 민주당에 등록을 하면서 슈퍼 투스데이의 선거에 참여를 했습니다. 1.5배 이상의 투표율이 높아졌죠. 네. 그러한 신규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떻게 조사가 됐나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를 이겨야 되겠다라는 이유 때문에 선거장에 나왔다. 근데 여론이 트럼프를 이길 수 있으려면 바이든이다. 이게 조성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버니 샌더스가 가장 싫어하는 거는 본선거에서 트럼프의 필패 후보가 버니 샌더스다라는 부분이 여론화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슈퍼 투스데이 때의 일반 전국적인 한 10개나 11개 주에서의 그 민주당 유권자들의 표심은 네. 버니 샌더스의 그림은 변화합니다. 민주당을 변화시켜서 미국을 변화시키자. 네. 조 바이든의 표심은 트럼프를 이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슈퍼투스데이 결론이 투표율이 높아진 신유권자들은 변화보다는 이번에는 트럼프를 이겨야 된다라는데 지지를 받고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가 전국적으로 조 바이든이 전국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은 변화보다는 무조건 트럼프를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표심을 많이 이제 움직였다라고 분석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프라이머리 되면서 계속 한 게 자기가 가장 손쉬운 후보가 이제 버니 샌더스인 거는 뭐 객관적인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미 재집권 전략을 위해서 프레임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원하면은 소셜리스트하고 프리덤 뭐 여러분들 이 공산주의가 싫고서 이 사회주의로 가기 싫으면은 그 나를 뽑아야 됩니다. 뭐 이런 그 유세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네. 그 프레임에 맞는 거는 가장 손쉬운 후보는 이제 버니 샌더스니까 그렇게 왔었는데 그거에 대응해서 민주당에서는 트럼프를 이기려면은 그 조 바이든이다 사회주의자라고 자처하는 버니 샌더스는 아니다 이런 여론 이런 프레임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런 표심의 정말 그 가능성,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사실 궁금한데요. 그러면 정말 바이든이 트럼프의 어떤 절대적인 대항마가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4년 전에 버니 샌더스와 힐러리 클린턴이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할 때에, 네네. 그럴 때에, 그 힐러리 클린턴이 주류고 힐러리 클린턴이 이겼지만 힐러리 클린턴이 후보가 되니까 본선거에서 트럼프하고 맞대결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스윙 스테이트에서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던 민주당 유권자들이 투표를 안 한 결론이 났었습니다. 미네소타, 위스콘신, 그렇죠.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이런 데서 투표를 안 했었어요. 네. 그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졌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 바이든 중심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민주당에서 트럼프를 이기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망라된 유권자들이 확대돼야 된다 해가지고서 네. 민주당의 목표가 신규 유권자를 당으로 끌어들이는 게 프로젝트입니다. 바이든 쪽이든 그 버니 샌더스 쪽이든 캠페인의 기본은 기존의 유권자들 말고 무당적자 유권자들을 4년 전 트럼프는 무당적자 유권자들 400만 명 이상을 공화당으로 입적을 시키면서 공화당을 접수해서 백악관을 차지한 거거든요. 네. 그러한 역현상이 지금 민주당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목표가 트럼프를 이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주류구, 다수구, 무당적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후보 바이든 아니겠는가. 뭐 물론 버니 샌더스 쪽에서는 이 얘기를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죠. 네. 그래서 슈퍼투스데이의 결론을 갖고서는 4년 전과 똑같이 전당대회 때까지 양강구도로 후보가 정해지지 않고 끝까지 갈 거다. 전문가들이 이렇게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저희가 너무 바이든 이야기만 해서요. 샌더스 상원 의원 쪽 이제 결과 분석을 좀 간략하게 해보자면 4개 주에서 승리를 했고,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가 아직 지금 개표 결과가 확정이 안 났죠. 그렇습니다. 지금 한 65% 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겉으로 나오기에는 한국 매체로 소개된 거는 10개 주에서 바이든이 이기고 4개 주에서만이 버니 샌더스가 이겼기 때문에 10대 4가처럼 보이지만은 네. 민주당 경선의 그 집계 방식이 승자 독식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득표율에 따라서 대의원을 나눠갔기 때문에 사실 대의원 숫자에서는 그렇게 크게 버니 샌더스가 진 게 아닌 겁니다. 캘리포니아가 한 415명인데요. 네, 대의원 수가 그렇게 캘리포니아가 아직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를 제외하고서 885명 중에 지금 조 바이든이 캘리포니아는 이기니까 버니가 많이 갖고 가는 거죠. 그런데 캘리포니아를 제외하고서 3개 주에서 이긴 버니 샌더스와 10개 주에서 이긴 조 바이든 표가 조 바이든이 426명이고 버니 샌더스가 377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10대 4로 졌지만 버니가 대의원 숫자로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네요.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방식을 알고 나면은 이게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끝까지 양강 구도로 가겠구나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체 대의원 숫자는 지금 거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제 경선 과정을 치르면서 샌더스 바이든 양강 구도가 이어질 텐데요. 그러면 남아있는 경선 일정에서 샌더스가 분위기를 역전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러스트벨트의 미시간이나 그 일리노이 이런 데는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 안에 진보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 중에 계급 문제, 경제적 문제로다가 민주당 유권자들 포진돼 있는 거는 비교적 버니 샌더스 지지층이 많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조 바이든이 이겼던 거는 흑인의 표심은 경제 문제보다 인종 문제에 꽂혀 있기 때문에 조 바이든에 몰렸지만은 네. 그래서 당장에 다음 주 화요일이 큰 선거입니다. 미시간이 있고 워싱턴이 있고 예. 미주리가 있어요. 360명이 있고 그 다음 17일에는 플로리다, 일리노이, 오하이오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한 17일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버니 샌더스 쪽에서 또 대의원 확보수가 조 바이든보다 많아지지 않을까. 네. 그런데 지금 두 캠프의 캠페인 동력을 비교해 보면은 오늘 얼마 전에 마이클 블룸버그가 조 바이든을 지지 선언했죠. 네. 조 바이든이 아이오와 뉴햄프셔에서 헤맸던 거는 재력이 딸려서 그랬었습니다. 맞습니다. 조 바이든이 펀드레이징이 되게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돈을 제일 못 쓴 후보 중에 하나인데 예. 마이클 블룸버그가 바이든을 지지했다는 거는 재력가가 그 옆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슈퍼 투스데이가 아니라 오늘 수요일 블룸버그가 바이든을 지지했기 때문에 슈퍼 웬스데이 포 바이든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야기가 지금 너무 재미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대표님께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말씀해 주신 대로 다음 주까지 계속 지금 중요한 결선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정이 진행되면 좀 저희가 대표님께 인터뷰를 부탁을 드려서 또 현장 상황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미주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